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두 개의 세상에 대한 한거의식, 이것이 이렇게 180도 천양지차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교사들의 검은 절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힘얼건한 땡깡. 시청자 여러분, 단식이든지 항의 집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자 가치입니다. 제가 검은 절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교사들의 어제 10만 집회는 그야말로 최근에 여러 가지 항의 집회 시위 중에서 가장 문재인 정권 때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그 정광훈 목사와 이 애국 시민들의 집회 이래로 가장 면분과 가치가 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비장미와 그리고 결연함이 가득한 그런 집회. 검은 색깔, 검은 절규. 시청자 여러분, 블랙 위도우, 검은 과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러시아로부터 이 학살당한 체첸공화국의 남편을 잃은 이 과부들이 검은 옷을 입고 테러에 가담을 했던 이 블랙 위도우, 또는 팔레스타인의 피에로 전사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목숨을 잃은 남편을 빼앗긴 팔레스타인의 과부들이 검은 옷 속에 자살폭탄을 넣고 테러를 감행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한국 교사들의 검은색이 보여주는 비장미와 이 결연함은 사실상 지금 이 교권과 이런 교실의 문제가 얼마나 위기에 봉착해 있는가. 더군다나 서희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이래로 계속 이어지는 이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더욱더 상황을 비장하고, 그리고 교사들의 구체적인 주장이 악성 학부모들 민원, 이런 것들을 막아달라, 학교와 교육당국이 나서달라, 세상이 변해서 이 SNS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초등학생들도 너무나 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세대가 자랄 때만 해도 교실에서 선생들은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이 SNS와 이 핸드폰 이런 것 때문에 영악해진 초등학생들을 다루기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전교조 교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좌파 정권 때 학생 인권 조례니 뭐니 이런 걸로 인해서 교실의 교권을 더욱더 황폐화시켰던 이런 역사적인 경험에서 나온 교사들의 눈물 어린 절규. 그래서 제가 블랙 위도우에 해당이 되는 검은 절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일 서희 초등학교 교사 이 죽음의 49제에 해당되는 날이고, 집단적으로 병가, 휴가 이런 것들을 내서 이 수업을 상당 부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뜻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이런 어떤 상당히 극단적인 형태의 항의 형태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줘서 교실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에 전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교사들의 절규가 검은 절규라면, 블랙 위도우를 생각나게 하는 검은색의 비장미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은 희멀건한 이재명의 얼굴 색깔처럼 희멀죽죽한 이런 땡깡 단식이요, 방탄 단식이요, 역사상 가장 뜬금없는 단식입니다. 가장 최근에 야당 대표의 단식은 황교안 대표의 그것이었습니다. 뚜렷한 명분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일 간의 정보교류 협정 지소미아를 반일 감정 선동으로 이용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이런 악법들을 절대로 강행하지 말아라. 황교안 대표 단식은 명분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폭군이라 지칭하고 헌정 파괴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후쿠시마 처리수의 방류를 막아야 된다. 이런 식의 국민들로부터 공명과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자신의 방탄단식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의 단식으로 인해서 우선 첫째, 검찰 소환이 열흘 후에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김종인 전 대표 같은 사람은 열흘 굶은 사람을 검찰이 소환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식으로 그런 식의 문제를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에서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9월 15일 공판 일정이 잡혔는데 과연 단식을 한다는데 이재명 피고인이 출석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야구 재판장이 변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노린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사건, 이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런 사건보다도 훨씬 더 이재명은 이번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에 자신이 연루된 의혹이 혐의가 상당히 짙고 중대하다는 것, 어쩌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단식으로 굶은 사람에게 체포영장 발부에 동의를 해줄 수 있는가라는 동정론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9월 중순쯤에 회기 때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영장 발부에 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동정론을 타고 저렇게 굶어서 곧 병원에 실려 들어갈 사람에게 그 전에 병원에 실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야당 대표에게 체포영장 발부가 말이 되느냐 식으로 체포영장 발부에 반대를 하는 표결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3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야당복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30%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과반수를 가지고도 이 전국을 리드하지 못하는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저런 뜬금없는 단식의 이른바 또라이 행동, 이런 걸로 인해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강직함과 결연함과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이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국민들에게 뱉은 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강단과 결단과 정상 궤도를 달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복의 날개까지 달려진다면 내년 총선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감사합니다.